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리시의회는 지난 17일 4월 1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4월 3주차 주례보고에는 보고 3건,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으로 총 10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중도매인 최저거래 금액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늘리는 사항은 구리 농수산물공사가 경매 참여 비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물건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최저 거래 금액 7천만 원을 중도매인 15%가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중도매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정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 실시간 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구리시 노인복지관에서 2024년 제1기 실버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개 과정 121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909명으로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15주간 구리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 어르신들의 최고 즐김터로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노인복지관은 실버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리시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는 명품 복지시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시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사업으로 동구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김건영 동구동장의 축사와 이혜인 시인의 조그만 행복 낭송을 시작으로 시 소리를 담다 문화학교 시인들이 따뜻한 행진과 시는 꿈이다라는 주제로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한 콘서트에 참여한 주민들도 즉흥적으로 시 낭송에 참여해 따뜻한 봄 내음과 함께 행복에 빠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2박 3일 동안 가족관계 등록 사무 담당자 12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가족관계 등록 사무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담당자 간의 유대를 강화해 처리기관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서 간 업무 처리의 통일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갈수록 복잡해지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김선미 민원 담당관은 앞으로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 담당자 간담회,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남양주시 별내면은 지난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가 현존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권 밖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별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별내면 사무소 직원, 북부 희망케어센터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전단지와 물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위기가구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방송미디어 특화 인재 양성을 위해 베트남 최대 국영방송사 베트남 텔레비전을 방문하고 VTV 케이블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VTV는 9개의 공개 채널, 3개의 유료 채널을 보유한 베트남 국영방송사이며 베트남 전역에 뉴스, 교육, 예능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VTV 케이블은 200개 이상 TV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며 고양특례시와 미디어 콘텐츠 및 기술에 관한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약속하고 영상산업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 공동 수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영상산업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4월 30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 국립박물관 건립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뮤지엄, 유연하고 활기찬 공간을 주제로 고양시의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개 포럼으로 주제 발표와 다양한 전문가들 토론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 포럼은 고양 국립박물관의 건립 필요성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많은 소통을 통해 고양 뮤지엄의 방향성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 선여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해충 부화율이 빨라지고 발생 밀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도군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돌발해충 협업 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돌발해충은 매년 5월 초중순에 부화하여 그을음병, 흡즙, 수세 약화 등 상품성과 생산량에 영향을 끼쳐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데요. 특히 발생 범위가 넓고 활동량이 높아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체계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 방제의 날을 지정하여 농업기술센터, 경제산림과, 읍면이 동시에 협업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16일 국제 로타리 3,700지구와 세명병원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로타리 클럽은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300명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5,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추천을 받아 300명을 선정했으며 업무 협약과 동시에 4월 16일부터 7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